이번 영상은 프랑카 너트 볼트 OSC 예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예제이고요. 27번째 예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예제는 이 프랑카 로봇을 이용해서 볼트하고 너트를 체결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예제가 되겠습니다. 이 아래 그림을 보시면 프랑카 로봇이 이 테이블 어딘가에 있는 너트를 집어서 볼트에다가 이렇게 계속 돌려가면서 볼트와 너트를 체결하는 그런 작업을 수행하게 되는데요. 이전에 로봇을 이용해서 수행했던 작업들하고 비교해 보시면 이 볼트 너트 체결 작업이 상대적으로 복잡한 이 태스크에 속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복잡한 태스크를 좀 더 체계적으로 다루기 위한 수학적인 모델링 기법을 사용했어요. 그것이 바로 이 Finite State Machine이라는 이 모델링 기법이고요. 이 기법을 이용해서 이 로봇 태스크 플래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제어는 이 역기구학을 이용해서 뭐 볼트 짚고 이 너트를 짚고 볼트에다가 끼우고 이러한 실질적인 제어 작업을 수행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이제 크게 말씀드릴 부분은 없을 것 같고요. 이 예제 제목에 Operational Space Control이라는 키워드가 있어서 어떤 Force Torque Control 파트가 있나라고 해서 살펴봤는데 그 실질적인 OSC 작업은 없는 것 같고요. 이 Operational Space에서 뭔가 제어를 한다라는 어떤 추상적인 의미를 담아서 제목을 이렇게 네이밍을 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일단 전반적인 내용은 이 Finite State Machine을 이용해서 태스크 플래닝을 했고 그 목표 태스크가 바로 이 볼트하고 너트를 체결하는 작업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Finite State Machine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 이름 그대로를 풀어보면 Finite, 유한한 스테이트, 상태의 머신이다. 즉 기계장치 내지는 시스템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걸 다시 풀어서 설명을 드려보면 유한한 조건부 상태를 가지는 시스템을 기술하는 수학적인 모델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어떤 뭐 시스템이나 뭐 어떤 기계장치 내지는 프로세스가 있어요. 그때 그 전반적인 어떤 동작 과정 자체를 이 스테이트를 중심으로 해서 모델링을 하는 수학적인 기법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제가 위키에서 예제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 턴스타일이라고 하는 회전식 문이 있죠. 여기다가 동전이나 어떤 티켓을 넣으면은 그때 이 락이 풀리면서 우리가 이거를 밀고 지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일종의 기계 장치이죠. 근데 이 기계 장치만 놓고 보더라도 사실 컨티뉴어스한 스페이스 상에서 해석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 기계 장치가 가질 수 있는 스테이트의 개수는 굉장히 많이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이 회전문이 지금 몇 도로 돌아가 있다. 뭐 이것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상태를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 기법 상에서는 이제 finite, 유한한 가지수의 스테이트로 우리가 이 시스템을 기술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제에서는 어떻게 지금 이거를 모델링 했냐? 바로 두 개의 상태로만 모델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상태는 locked, 그러니까 이 회전문이 잠겨 있는 상태, 그리고 다른 하나의 상태는 unlocked, 그러니까 이 회전문이 풀려 있는 상태이겠죠. 자, 이 상태에서 이 동그라미 자체가 의미하는 것이 바로 각각의 상태이고요. 이 개수가 이제 이 전체 모델에서 차지하고 있는 상태의 개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이 동그라미에서 뻗어나오는 어떤 화살표가 있죠. 이게 바로 스테이트 트랜지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스테이트 자체가 변화하는 그 행위 자체를 기술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럭드 상태에서 푸시를 하게 되면은 이 화살표가 쭉 뻗어나가서 다시 럭드로 가죠.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지금 잠겨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밀어도 그 상태가 그냥 잠겨 있는 상태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와는 다르게 이 럭드 상태에서 언럭드 상태로 가는 화살표가 있어요. 그때 발생하는 액션 내지는 인풋이 뭐냐? 바로 코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계 장치에다가 코인을 넣었을 때 그때 상태가 변화하는 거죠. 럭드에서 언럭드로. 자, 이 상태에서 언럭드 상태에서는 이제 여기서 다시 코인을 아무리 넣어봤자 뭐 똑같은 상태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코인이라는 인풋이 들어간다, 혹은 이 액션이 취해진다라고 했을 때 다시 언럭드 상태로 유지가 되는 거죠. 근데 일단 우리가 코인을 넣었어요.
그 상태에서 여기 있는 이 발을 이제 밀게 되면은 바로 일단 우리가 지나갈 수는 있겠죠. 그리고 밀고 지나감과 동시에 이게 다시 돌아가면서 상태가 럭드로 바뀌겠죠. 자, 이렇게 상태 중심으로 모델링을 하는 것이 바로 Finite State Machine이고요. 이때 이 Finite이 의미하는 것처럼 이 상태의 개수는 가능하면 적으면 적을수록 이제 시스템을 간단하게 우리가 설계를 할 수가 있어서 좀 장점이 있겠죠. 그리고 여기 보이는 이 까만 점은 이제 Initial State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래에다가 이 어떤 표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 이게 의미하는 게 바로 이 State Transition 테이블이에요. 그러니까 이 테이블 안에 우리가 지금 설계한 이 Finite State Machine 모델이 취할 수 있는 모든 상태와 모든 인풋 내지는 액션에 대한 리스트가 쭉 나열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표만 놓고 봐도 우리가 이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림상으로 이해하기에는 이 위에 있는 다이어그램이 좀 더 이해하기는 편하기는 한데 이 아래에 있는 테이블은 좀 더 명확하면서도 전반적인 인풋과 그에 따른 이제 상태 변화 그리고 아웃풋까지 우리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정보를 제공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current state 그리고 input 그리고 인풋에 따른 그 현재 스테이트에서 next state가 뭔지를 또 나열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이제 결과, 아웃풋이 뭔지에 대해서 쭉 기술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Finite State Machine을 이용해서 어떤 시스템을 기술했을 때 얻을 수 있는 베네핏이 뭐냐? 일단 명확한 상태 및 동작을 기술할 수가 있어요. 즉, 이 테이블 자체로 이게 쫙 놔버리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코드로 구현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겠죠. 그리고 이렇게 Finite State Machine으로 기술을 하게 되면 우리가 프로세스를 설계하거나 관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용이한 측면이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이런 턴스타일 같이 굉장히 단순한 시스템인 경우에는 굳이 Finite State Machine을 이용해서 시스템을 모델링 하지 않아도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 시스템이 점점 좀 더 커지고 복잡해질수록 이러한 체계적인 모델링 과정이 없다라고 한다면 쉽게 얘기해서 어떤 구멍들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즉, 뭐 버그라든지 아니면 에러 여러 가지 뭐 문제점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또한 이제 유지 보수 측면에서도 굉장히 불리한 점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상태 두 개만 정의를 해놨었는데 이런 모델링이 없는 경우에 새로운 만약에 상태가 주어진다. 새로운 어떤 상태를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이러한 체계적인 모델이 없는 경우에는 그 상태를 끼워 넣기가 굉장히 좀 복잡해질 수가 있는 거죠. 또 그로 인해서 에러 같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도 높아지는 거고요. 반면에 뭐 파이나이트 스테이트가 됐든 아니면 뭐 다른 기법들도 있을 텐데 이러한 방식의 어떤 체계적인 모델이 이미 갖추어져 있다. 그 상태에서 어떤 새로운 스테이트를 고려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이미 우리는 이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일종의 맵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새로운 상태를 도입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그 스테이트 머신 기반으로 문제를 모델링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뭐냐면 이 예제에서 볼트너트 체결 태스크를 파이나이트 스테이트로 모델링을 한 다음에 그거를 실제로 구현한 코드를 기반으로 제가 그 과정을 도식화를 한 거고요. 자, 이 작업의 최종 목표는 로봇팔을 이용해서 너트하고 볼트를 결합하는 것이 목표인데 이러한 최종 목표인 태스크로부터 이 태스크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적인 과정들을 도출해내는 것이 바로 이 태스크 플래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세부 과정들을 거쳐서 우리는 결국 로봇팔을 가지고 볼트너트 조립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플래닝이라는 용어는 로봇 분야에서 다양하게 쓰이고 있는데 추상화 레벨에 따라서 이제 분류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충돌을 고려하냐 안 하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분류하기도 하고 그래서 뭐 여러 단계가 있죠. 트라젝토리 플래닝, 패스 플래닝,
아니면 뭐 모션 플래닝 이런 단어들도 있고요. 여기서 이제 알아두셔야 할 것은 플래닝이라는 것이 결국 어떤 것을 의미하냐인데요. 모델링 자체는 파이나이트 스테이트 머신으로 하기는 했으나 최종 목표인 우리의 태스크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 정도의 레벨로 세부 모션을 도출해내는 과정을 우리는 태스크 플래닝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 타원 안에 있는 그 글자만 놓고 일단 판단을 해보시면 이게 어떤 상태인지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니셜 스테이트로서 go above not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게 의미하는 것은 바로 일단 처음에 환경이 초기화가 되고 나면 이 테이블의 임의의 위치에 이제 도달할 수 있는 위치겠죠, 일단은. 그 임의의 위치에 이 볼트하고 너트가 놓여지게 되고요. 그 상태에서 go above not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임의의 위치에 놓여진 너트 위로 이제 살짝 오프셋을 더 가지고 그 위쪽으로 일단 그 상태로 가라라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만약에 이 판다 로봇이 첫 번째 상태에 도달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때 판단을 어떻게 하냐? 바로 우리가 시뮬레이터이기 때문에 각 물체들에 대한 위치하고 자세 정보를 다 알 수가 있죠. 그 위치 자세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타겟 포즈를 정하고 그 타겟 포즈하고 로봇의 현재 포즈 사이에 에러를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에러가 이 코드상에 설정된 입실론 어떤 값이 있어요. 그걸 입실론이라고 표현한 거고 값 이내로 스레스홀드 값 이내로 들어오게 되면은 이때 우리는 그 상태를 만족하게 됐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볼트 위에 로봇 팔끝이 도달을 하게 됐다. go above not 상태로 들어가게 됐다라고 한다면 그때 조건을 만족하게 되면은 그 상태에서 우리는 이 다음 스테이트로 넘어가는 조건이 만족이 됐기 때문에 다음 스테이트로 넘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스테이트는 prep grip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preparation의 약자이고 뭐 실제 약자는 아니더라도 그냥 줄여서 표현한 거고 prep grip 상태로 들어가는데 이건 어떤 상태냐면 볼트가 여기 있고 이 위에 이제 그리퍼가 놓여져 있을 거예요. 그 상태에서 실제 그래스핑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이제 그리퍼를 내리는 거겠죠. 그러니까 너트가 그리퍼만 딱 클로즈를 하게 되면 잡을 수 있는 상태까지 이제 가는 거죠. 그 상태도 역시 이 판단 자체를 타겟 포즈 내지는 뭐 그리퍼 상태가 있을 건데 그 상태에 대한 이 스레스홀드 값 이내로 들어왔는지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립 준비까지 됐다. 그 상태까지 왔다. 라고 하면 이제 그립으로 넘어가고요. 이제 그때는 딱 클로즈 액션만 취하겠죠. 자, 이제 그립도 됐어요. 그러면은 리프트를 하는 거죠. 이제 들어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 올린 상태에서 go above bolt라는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볼트 위로 가겠다라는 거죠. 그 상태에서 go on bolt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볼트의 이 너트를 이제 딱 놓기 위해서 좀 더 다가가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자, 이 루즌 그립이라고 하는 스테이트가 있는데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일단 우리가 go on bolt라고 하는 스테이트를 만족했다라고 한다면 그때 이 로봇 상태는 이 너트를 집은 상태에서 볼트의 끝부분보다 살짝 위쯤에 위치해 있겠죠. 그 상태에서 이 루즌 그립이 타겟 스테이트로 지정이 된다.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이 너트가 볼트 끝부분에 안착할 수 있도록 그리퍼를 릴리즈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루즌 그립 상태를 만족을 했다. 그러면은 그 상태에서는 너트가 볼트 끝부분에 살짝 안착이 되어 있는 상태겠죠. 그때 우리는 스크류 모션 상태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스크류 모션은 말 그대로 이제 너트를 잡고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볼트 축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시계 방향으로 도는 거겠죠. 자, 그렇게 해서 스크류 모션이 쭉 진행이 돼서 이 말단부의 회전 각도가 일정 각도 이상 이제 돌아가게 되면은 자, 그때는 이 스크류 모션 스테이트가 완료가 된 거고요. 이제는 이제 언그립 스크류 스테이트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돌렸으니까 그 상태에서 그리퍼를 다시 이제 놓는 거죠. 너트를 놓기 위해서. 그리고 로테이트 백은 이제 다시 처음부터 돌리기 위해서 얘를 이제 스크류 모션을 하면서 이쪽 방향으로 돌렸을 때 그와는 이제 반대 방향으로 처음부터 다시 돌리기 위한 그 위치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나서 back to screw grip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너트를 돌리기 위해서 이거를 이제 아까 그 처음 반대 방향으로 돌렸잖아요. 그 상태에서 다시 집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너트를. 다시 집었다. 그러면은 이제 다시 스크류 모션 스테이트로 넘어가서 이 너트를 집은 상태에서 돌리는 거죠. 계속.
그래서 이 스크류 모션부터 언그립 스크류, 로테이트 백, 그리고 백투 스크류 그립 해서 다시 스크류 모션으로 돌아가는 이 부분이 이제 룹을 이루는 거고요. 이게 우리가 목표하는 깊이까지 도달할 때까지 계속 이 룹을 돌면서 이 스크류를 체결하는 작업을 수행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볼트너트 체결 태스크에 대한 전반적인 파이나이트 스테이트 머신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이 볼트너트 체결 태스크 자체가 인간 입장에서는 굉장히 별거 아닌 그런 태스크로 생각이 될 거예요. 하지만 로봇한테 이 작업을 시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복잡한 여러 가지 과정을 요구할 텐데, 만약에 우리가 이 파이나이트 스테이트 머신 기반의 이런 시스템 모델링이 없이 이 작업을 직접 구현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그렇게 다이렉트로 작업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많은 시간을 잡아먹게 되고, 유지 보수나 아니면 버그 같은 것들도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할 거고요. 또 로봇을 다루는 거다 보니까 실제 로봇인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도 많이 발생을 할 것 같아요. 사실 이 작업 자체를 이렇게 이제 태스크 플래닝 할 때 어찌 됐든 결국에는 꼭 파이널 스테이트 머신이 아니더라도 이러한 식의 어떤 체계화된 과정 자체는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이 작업을 계획할 수밖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우리는 이 파이널 스테이트 머신이 아니더라도 이러한 비슷한 방식으로라도 작업 자체를 세분화시켜서 구현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 파이널 스테이트 머신이라는 기법을 생각하고 이 모델을 토대로 다이어그램도 만들고, 그리고 스테이트 트랜지션 테이블 같은 것도 미리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구현을 하게 된다면 문제의 중요한 핵심 포인트들은 이미 잡고서 우리가 이 태스크를 플래닝 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구현 자체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안 걸릴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파이널 스테이트 머신과 같이 이렇게 시스템이나 태스크 자체를 모델링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렇게 도식화를 해놓고 또한 표도 우리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 시스템 자체를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또 유지 보수하는데 굉장한 장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만약에 새로운 스테이트가 추가로 고려가 돼야 된다.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스테이트 하나를 그린 녀석을 이제 추가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말로는 쉽겠지만 어쨌든 이러한 도식화된 모델이 있을 때하고 없을 때를 비교해 보면 이러한 모델이 있는 경우가 훨씬 그 새로운 스테이트를 도입하는 것이 용이하겠죠. 그래서 이 파이널 스테이트 머신의 전반적인 과정하고 장단점이 뭔지 일단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예제를 실행을 해볼 텐데요. 역시나 매뉴얼 파일에는 아직 업데이트가 되어 있지 않아서 이 마지막 예제에 대한 정보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example 폴더에서 이렇게 실행을 하시면 돼요. 파이썬 띄우고 프랑카 친 다음에 너트를 치신 다음에 탭을 누르면 나머지 이름이 이렇게 완성이 될 거거든요. 여기서 엔터를 눌러서 실행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일단 이제 환경이 뜨게 되면은 제가 일단 이제 카메라를 밀어서 한번 볼게요. 그러면 총 4개의 환경이 이렇게 떠 있고요. 그래서 각각의 환경에서 볼트너트 체결을 이제 수행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왼쪽에 보시면 콘솔 창이 있는데 콘솔 창에서 뭔가 메시지들이 막 뜨고 있죠. 이게 각각의 환경에서 현재 이 프랑카 판다 로봇이 어떤 상태에 들어와 있고 또 어떤 상태로 지금 변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정보가 이렇게 로그창으로 로그로 뜨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확인하는 게 중요한데 지금 이 상태에서는 이제 환경 4개에 대한 정보가 막 왔다 갔다 뜨다 보니까 파악하기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거를 닫고요. 저는 여기서 이제 아까 명령어를 화살표 윗방향을 눌러서 불러온 상태에서 옵션을 줄 건데 일단 여기서 하이픈 2개 하고 num 언더바 env 띄우고 1을 주게 되면 이거는 환경 1개만 띄우겠다라는 의미거든요. 이렇게 실행을 해볼게요. 자, 그럼 이 환경이 떴죠. 이 상태에서 자, 로그를 볼게요. 로그가 계속 바뀌고 있죠. 그래서 처음에 맨 처음 상태는 그 너트 위로 가라. 여기 와서 이제 상태가 그 조건을 만족했더니 프랩 그립 바뀌고 그립 리프트 고 어버브 볼트 고 온 볼트 루즌 그립
그리고 스크린 모션 들어가서 이제 여기서부터 계속 룹이 돌면서 반복을 할 겁니다. 여기 보시면 스크린 모션 있고 또 스크린 모션 나오죠. 또 스크린 모션 나오고 이런 식으로 이제 룹을 돌면서 계속 반복을 하는데 이 반복하는 과정이 바로 이 로봇 그리퍼가 너트를 집어가지고 집은 상태에서 돌리고 그리고 일정 각도 이상 돌렸으면 놓고 또 다시 이제 백해서 그 상태에서 잡고 또 돌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 룹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각각의 상태가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에 대해서 잘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사실은 시뮬레이터 상에서 이렇게 수행하는 거기는 한데 그래서 이제 뭐 별로 어렵지 않게 수행하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거든요. 하지만 실제 로봇을 가지고 이 볼트 너트 체결을 만약에 수행한다 그러면은 이 태스크는 사실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왜냐면 일단 애초에 짚는 것 자체도 뭐 아주 쉽지는 않고요. 제일 어려운 부분이 바로 뭐 볼트는 이렇게 고정시켜 놓는다고 쳐도 너트를 가지고 이 위에다가 이렇게 정확하게 안착시키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고요. 또 이 부분을 잡고 이렇게 잘 돌려가지고 이제 이렇게 끼우는 그러니까 돌려서 이제 체결하는 그 과정 자체가 사실 정확하게 위치가 맞아야 되는 거거든요. 위치하고 자세가 맞아야 되는데 그게 지금 이 상태에서는 이게 GPU로 안 보이나? 네, 이 상태에서는 사실 뭐 위치 기반 제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로봇으로 만약에 위치 기반 제어로 이렇게 볼트 너트 체결을 한다 그러면은 위치가 정말 정확하게 맞아야만 이런 식으로 이제 체결이 잘 될 거고요. 만약에 위치가 조금이라도 어긋나게 되면은 뭐 로봇이 다치던 아니면 뭐 볼트 너트가 다치던 뭐 어떤 부분이 좀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실환경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태스크일 수가 있다라는 부분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프랑카 너트볼트 IK OSC 예제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번 예제를 통해서 파이널 스테이트 머신이 어떤 것인지 간략하게 알아봤고요. 그리고 이 기법을 이용해서 프랑카 판다 로봇의 볼트 너트 체결 태스크를 플래닝 하는 데에도 활용을 해봤고 실제 예제 분석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작동하고 활용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러한 파이널 스테이트 머신과 같은 모델링 기법은 시스템이나 아니면 이 태스크 자체가 복잡해질수록 필수적인 기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예제 코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그 영상에서 다루진 않았지만 예제 코드상으로 보시면 이 파이널 스테이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클래스로 구현을 해놨어요. 이 예제에서. 그래서 이 로봇 태스크가 아니더라도 뭐 다른 태스크에 대해서 이 파이널 스테이트 머신을 아이작짐에서 구현을 해보고 싶다. 그러면은 이 예제 코드에 작성이 된 그 클래스 모델을 참고하셔가지고 본인만의 파이널 스테이트 머신 관련 내용을 구현해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지막 예제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